도담 KF94 한지 마스크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KF94 인증을 받은 철벽 마스크지만 숨쉬기는 KF80보다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의 닭나무 한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서림 방지 노즈 클립 및 최고급 이어밴드가 적용이 돼서 귀도 편안합니다. 천연 닭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닭고기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닭나무는 닭나무가 닭이 열리는 나무가 아니고 천연 닭나무로 만들어서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서 비롯되는 두통과 어지러움, 입냄새까지 모두 해결해 줍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심각한 문제죠, 진짜. 심각해. 네. 마스크 오래 쓰고 다니면은 정말 내 입냄새에 내가 쓰러지는 것도 있어요. 네. 자, 한지는 원래 항균성이 뛰어납니다만은 거기에 천연 프로폴리스 항균제까지 코팅해서 정말 안전합니다. 포털에서 도담 한지 마스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담 마스크는 국내 업체가 한지로 만든 KF94 인증 제품이라서 한 매에 1,500원에서 2,000원대의 고가 제품입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10매를 구매하실 경우 개당 990원의 놀라운 가격에 배송비 빵원 무료 배송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0매 100매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100매 84,000원. 오미크론으로 KF 마스크가 더욱 중요한 시기 김용민닷컴에서 도담 KF 한지 마스크로 숨쉬기 불편한 마스크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폰이다. 김용민닷컴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한지라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듣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하얀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이번에 우리 정상근 기자님이 또 준비하신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열동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열동률. 그 ABC 협회가 이제 망한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광고 집행 기준을 열동률 조사로 바꾸겠다 이렇게 문체부에서 네. 선언을 했었습니다.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이게 현재로서 이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이 되겠지만 이게 자리를 잡히면은 아마 기업들의 광고료 책정 기준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연말에 이 열동률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일간지에 또 일제히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 열동률 조사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무작위로 물어봐서 혹시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본 신문이 있는지 그리고 신문을 봤다면 무엇을 봤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일종의 이제 청취율 조사와 좀 비슷한 형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열동률 1, 2, 3위는 조중동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긴 신문 시장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네. 결국에는 거대 사업자만 명맥을 유지하죠. 소수 사업자가 갑자기 시장도 줄어드는데 팽창해가지고 네. 열동률, 부동률 1, 2, 3위 이렇게 치고 올라갈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100년 동안 이 세 회사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시장 지배자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이제 단시간에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앞으로도 불가능하죠. 네. 어쨌든 열동률 1, 2, 3위는 조중동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재단 조사는 단순히 그냥 열동률 조사만 하고 그냥 쭉 줄을 세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구간을 분류를 했어요. 이제 5개의 구간으로 분류를 했고 아마 그 구간별로 이제 광고료가 책정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1구간에는 이 조중동하고 그다음에 매일경제 그리고 농민신문, 한겨레신문 이렇게 6개 매체가 들어갔습니다. 네. 농민신문이 놀라운데 사실 농민신문은 ABC 조사 결과로도 항상 5위권에 그렇죠. 네. 네. 자, 농민신문이 이제 우리 황교익 형님이 네네. 아, 예, 기자로 황교익 하시는 씨 곳인데 있죠. 네. 농민신문이 주간신문이잖아요. 네. 주간신문 맞나? 제가 알기로는 주간신문. 제가 할 때는 주간으로 알고 일간지인 것 있었는데 같아. 잠깐만요. 농민신문이 일간으로 됐어요? 일간지일 것 같은데. 그래요? 일간지였던 것 같아. 우리가 농민신문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무관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너무 모르죠. 예, 맞습니다. 일간지입니다. 헐. 일간지 아닐 것 같았지. 어쨌든 농민신문이 5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한겨레가 6위 이렇게 꼽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신문 중에서 이제 6곳의 이제 상위권 6곳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일간이 격일간.
격일간. 격일. 네.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6곳하고 이 지역신문 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자로 포함된 지역신문 7곳이 1구간, 그러니까 총 13곳이 1구간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2구간은 경향신문, 한국경제, 스포츠조선,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 11개 매체, 그리고 지역 우선 지원 대상사 16곳, 그러니까 20몇 곳이 네,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급이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다만 이게 그냥 열동률 조사에서 끝내는 건 아니고요. 이 정부 계획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제 강제 조정 건수라든지 또 이제 뭐 오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편집위원회 설치 같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이제 지표화한다라는 계획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 점수가 이제 최종 점수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아마 여기서 또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조중동은 여전히 이제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종이신문 열동률이 이 조사에서 무려 13%나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조선일보가 3.7% 그리고 중앙일보가 2.5% 동아일보가 2%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3% 중에서 조중동이 8.2%니까 비율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번 조사 결과 이 종이신문 열동률 자체가 13%가 넘는다라는 것도 저는 좀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그러니까 이 수치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종이신문 열동률이 13%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조선일보의 열독 부수를 계산해 보면 조선일보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수를 좀 대입하면은 70만 부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의 열독 부수가 그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상당한 수치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100만 부는 못 돼도 50만 부는 넘었지.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ABC협회가 당장 또 덥석 물었는데요. 그 ABC협회가 그러니까 지금 가구 독자만 대상으로 환산해도 조선일보 부수가 70만 부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이 사업장에서 구독하는 부수가 더 많으니까 결국 이제 ABC협회 조사한 대로 이 조선일보 120만 부는 팩트다. 이렇게 ABC협회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ABC협회는 이제 뻥친 게 없는데 문체부가 이 ABC협회의 명예와 신뢰도를 훼손했으니 사과하라 뭐 이런 주장을 냈고 또 조선일보가 그거를 또 크게 실어줬더라고요. 정말 아유 정말 네, 애쓰고 있죠. 쓸쓸합니다. 쓸쓸해요. 우울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게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조사가 대상이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대대적인 조사인 건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응답한 분들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에 보다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언론재단이 2020년에 언론 수용자 조사를 했는데 그때 열동률이 10.2%였거든요. 그러니까 10% 간당간당했는데 이번에 13%가 넘게 응답을 했다라는 거는 애초에 좀 신문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 조사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2천만 가구가 전국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만 명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좀 많게 보면 많은 거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매우 적은 수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신문들 가운데서는 이런 주장을 한 데도 있는데 우리는 종이신문을 발행한 적이 없는데 열동률 조사에 잡혔어요. 네. 이렇게 응답을 한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유료 구독률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열동률에서 대상에 빠져 있었어요. 좀 이렇게 항변을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매우 정교하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열동률하고 구독률을 같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우스운 주장입니다. 아, 그렇죠. 네. 다른 개념이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열동률을 조사할 때 질문이 지난 일주일간 한 번이라도 신문을 봤느냐, 그러면 뭘 봤느냐인데 이거를 구독으로 연결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아니 식당에 갔는데 신문이 널브러져 있어서 그걸 본 것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돈 내고 본 게 아니라. 뭐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구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100% 그렇게 답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열동률과 구독률을 등치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정철훈 기자가 이제 분석을 했던데 설령 ABC 협회가 한 것처럼 그냥 열동률과 구독률을 등치를 시키더라도 ABC 협회의 이 발행 부수는 틀렸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BC 협회의 이 열동률 조사 결과를 리와인드를 한 결과를 보면 ABC 협회가 2021년에 조사한 결과도 있는데 굳이 이 조사랑 비교를 한 게 2020년 조사였거든요. 2020년 조사를 한 것도 이게 수치가 좀 정확하지 않는데 2021년 조사를 한 것과는 수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제 ABC 협회의 주장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두고 하나 좀 덧붙이면 언론에서도 이 조사가 엉터리다 이런 보도를 굉장히 좀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 중에서는 사업장에서 구독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구 구독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게 이들의 불만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신문 보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정부가 너무 조금 잡아줬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사실 집에 신문이 배달이 가도 잘 안 보는 시대에 아니 회사나 기업 이런 데서 봐도 신문 쌓여놓고 안 봐요. 언론사들도 안 봐요. 언론사들도. 그렇습니다. 뭐 언론사들도 안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주장은 좀 큰 의미는 없는 아니 주장인 것 사실 같고요. 우리 저 정상근 기자도 이동형 TV에서 뭐 하시더라? 하시는 거 있잖아. 수다맨들. 수다맨들. 그건 유료 아니에요. 예. 예. 유료 방송도 일반 무료 방송보다는 훨씬 더 출연료도 많이 주고 네. 또 남다른 정보, 또 재미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애쓰거든. 왜냐 돈을 내고 들으니까 뭐 500원인 것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근데 종이 신문은 유료 콘텐츠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무료 포털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정보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더 나은 게 뭐가 있지? 오히려 인터넷보다 늦게 접합니다. 네. 그렇지. 너무 예. 늦죠. 그렇다면은 좀 시성이 없더라도 좀 긴 호흡으로 하루를 좀 읽을 수 있는 독서 대용 정도의 신문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 대체 나는 PDF로 한 5개씩만 보거든요. 너무 참담해요. 정말 만들기 싫어서. 근데 지면 광고는 또 수익은 또 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 아닌가. 읽을 게 없어 읽을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선일보 뭐 읽을 거가 있는 줄 아세요? 가끔씩 저런 건 재밌습니다. 그 하단에 극우 집단이 내는 광고. 그건 읽을만해요. 그거 말고는 뭐. 돈 내고 광고 봐야. 오늘 그거 비싼 광고야. 오늘 허경영이도 이면에다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어요. 비싼 광고야, 비싼 광고. 그건 좀 재밌어요. 네. 돈만 주면 다 실어주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종이신문들이 뭐 조중동이 1, 2, 3등 했다고. 조중동이 신문 잘 만든다. 혹은 뭐 시장 지배 사업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떠나고 있고 다 힘을 빼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지금 신문사들 특히 종합일간지들 윤전기 오래돼서 바꿀 생각들 합니까? 잘 안 하죠. 오히려 없애고 있는 추세. 없애고 멀쩡한 윤전기도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저 국민일보 같은 경우엔 중앙일보에다가 아예 인쇄를 의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중앙일보하고 국민일보하고 인쇄 비용을 좀 깎아주는 대신에 광고를 좀 공짜로 실어주나 봐. 국민일보가 중앙일보에 광고를. 근데 어느 날인가는 중앙일보가 국민일보한테 광고를 줬는데 신문은 역시 중앙일보입니다. 국민일보에. 성댕진데 그렇잖아. 네. 이동형 TV가 김용민 TV 광고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유튜브는 이동형 TV뿐입니다. 이동형 TV 말고 모두 사입이다. 네. 나 전 봤습니다. 이걸 주기 때문에 네. 아, 역시. 이거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네. 역시 자본주의가 나온 네, 괴물. 그렇습니다. 시장 지배적. 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신문은 이제 곧 사양 산업으로 가는 거고. 근데 뭐 내년에 내년이 아니죠. 올해 유료화의 원년. 네, 유료화한다고. 네. 야, 뭘 팔려고? 그렇죠. 난 중앙일보에서 정말 일도 살 게 없던데. 포털이 있는 한 원년은 마지막 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 뭐가 있는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미 다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것이 정보는 공짜라는 그런 관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유료 콘텐츠를 만들려면은 아이고 글쎄요, 저는 답이 안 보이는데요. 뭘로 유료 콘텐츠를 만들지? 그러니까 뭐 그만큼 공들인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 중앙일보가 그럴 생각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아웃풋이 안 나올 텐데 이렇게 성심성의껏 기사를 쓰고 뭐 시간을 투자하고 뭐 기자를 많이 투입해서 쓴 기사들은 당장 포털에서 그냥 어뷰징하는 것보다 훨씬 아웃풋이 적을 텐데.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홍동상 사장이 빨리 돈 벌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신문사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버티겠어요, 내부에서. 아마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대응은 온라인 대응대로 하면서 좋은 뉴스를 만들어와 아마 이걸 텐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게다가 100% 실패하는. 그럴 수는 있어요. 중앙일보의 주 독자층이 보수면은 극우적, 보수적 기사나 칼럼으로 환심을 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죠. 다 유튜브 가면 정말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돈 내고 신문을 구독해서 볼 이유가 있어요? 게다가 또 요즘에는 잘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당인데. 참, 그건 난센스예요. 물론 이제 뭐 비단 신문만으로 텍스트 미디어 기반으로 유료화하겠다 이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참 답이 보이질 않네요. 사실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번뜩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새해부터는 이제 페이스북에 열폭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페이스북에. 쓴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게 진지한 성찰이었는데 네. 라디오. 제가 출신이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라디오도 지금 신문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로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라디오 점점 안 듣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라디오는 지상파밖에 없습니다. 케이블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없죠. 있기는 있지. 음악만 나오는 거. 그렇죠. 뭐 위성 방송이나 혹은 뭐 IPTV 보면은 왜 음악만 나오는 채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음악만 나오는 거고 어디 시장이나 매장에서 그냥 내내 틀어놓는 그런 용도로는 이제 활용할 수 있어도 근데 라디오가 너무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CBS가 음악 FM으로 대박이 났는데 5년 동안에 그 광고 수입이 절반이 줄었어. 뭘 의미하겠어? CBS 음악 FM은 나름대로 라디오 시장의 초강자예요. 강자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료가 절반이 줄었다는 거는 이건 뭐겠어요? CBS의 청취율이 커지는 게 아니라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마당에서 CBS를 애청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체 그 파이는 줄어들고 이 방법에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주파수로 나가고 있잖아요. FM 주파수로. 주파수 다 반납하고 대신에 이제 국가와 딜을 치는 거야. 데이터 기반. 뭐 이것도 좋겠고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시키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 라디오 방송으로 가자. 무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하자는 거죠. 음질 깨끗하고 서울 수원 지나가면 지지직거릴 일도 없고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채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새로운 신규 시장 사업자들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도 광고 지원을 좀 뒷받침해주면 저는 라디오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TV 못 봅니다.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라디오는 남아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몰입하는데 음악만 듣고 싶다. 혹은 뭐 멘트만 듣고 싶다. 그 시장이 남아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디오가 지금은 워낙 그 심의를 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지상파 방송, TV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방송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저쪽 사람, 국민의힘 사람 나오면 또 민주당 사람 나오고 민주당 사람 나오면 또 국민의힘 사람 나오고 민주당 한번 띄우면 국민의힘도 띄우고 국민의힘 한번 까면은 민주당도 한번 까야 되고 이런 식의 방송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데이터로 옮기게 되면 지상파 주파수에서 데이터로 옮기게 되면 심의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방송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기업이 만들 수도 있고 교회가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무한하게 시장에 많은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시장의 파이가 커지게 될 것이다. 물론 경쟁자가 들어오면 피곤하고 또 달갑지 않겠지. 그러나 저는 그게 라디오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지상파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반납한 주파수 우리 줘. 그리고 아까 중앙일보 유료화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저는 호수가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자율주행 시대에는 TV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네. 글쎄요. 저는 그건 좀 멀지 않겠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는 조금 봐야 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 컨텐츠 원년으로 올해를 삼아야 된다라고 홍종도 부회장이 얘기한 건데 그게 왜냐하면 중앙일보가 흔히 말하는 로그인 독자, 새로운 로그인 독자 확보 운동을 지난해 실시를 했거든요. 중앙일보가? 네. 그래서 한 32만 명 정도까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일보가 새롭게 이제 로그인, 한마디로 로열티가 좀 있는 독자들이잖아. 로그인 독자를 확보한다고 하는 거는. 근데 20만 로그인 독자를 확보한 기념으로 회원 가입한 로그인 독자 가운데 1등으로 당첨된 사람한테는 제네시스 G80을 뭐 준다던가 아니면 뭐 LG TV 그 다음에 SK 매직 트리플 케어 식기 세척기 이런 식으로 경품을 내걸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경품을 내걸어서 이제 로그인 독자를 계속 증가했다고 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중앙일보 자, 우리 이제 이런 콘텐츠를 유료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32만 명 정도 확보한 독자들이 결제를 할까?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내가 그 중에 n분의 1이거든. n분의 1이야. 나보고 앞으로 돈 내라고. 야! 미쳤냐? 내가 왜 중앙일보에 결제를 해? 그 컨텐츠 보려고. 로그인 독자를 많이 확보했다라고 해서 더더군다나 막 경품까지 내걸고 이래가지고 그 독자들이 유료 결제를 한다? 얼마나 유료 결제를 할까요? 전 이 계산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웃기네. 아니 그게 유료화를 위한 미끼였던 거야?
그렇죠. 정말 참. 유럽 배가 로그인 배가 회원을 위한 경품을 내걸고 이제 더 배가를 한 거죠. 근데 32만 명이라는 이 로그인 회원 수는 고무적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32만 명이 중앙일보가 유료 컨텐츠 한다고 했을 때 결제할까요? 너무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미쳤어. 왜 중앙일보 콘텐츠를 소비하나? 소비할 거 1도 없어요. 1도. 아니 빈실버님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쩌날리님도 끝까지 못 읽는데. 쩌날리즘. 여러분. 쩌날리즘 정말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이제 가끔씩 오타나 이제 이런 거 있긴 합니다만, 네. 아이고, 사람 수가 적은데 좀, 제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런 오타를 완벽하게 그렇게- 막지 못한 점은 그렇게- 사과드립니다만은, 두껍지도 않은데 좀 끝까지 읽어주시죠. 제가 올해 좀 지면 개편을 통해서 더욱더 재미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번 좀 선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선도하게? 뭐 신문 한 면은 칼라링, 색칠을 하기. 옛날에 그거 있잖아. 문제풀이. 네, 그렇지. 신문 기사로 쫙 깜지처럼 딱 하고 매지가이. 그리고 신문에 사다리도 한번 만들고. 플레이북입니까? 플레이북. 신문의 어떤 그런 엄숙함을 다 버리고 재미있는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원나무 후원하시면은 다 보내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조선일보의 열독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러니까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2월 28일이었죠. 윤석열 후보가 주한 미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서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대부분 중국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유력 대선 주자인데 이 외신들의 시선도 몰려있는 와중에 좀 장렬한 엄청난 실언이었고 그리고 같은 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중범죄가 확정적인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다. 아유.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9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했을 때 282만 명의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앞서 이제 공수처를 향해서 이제 미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맹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보도였고요. 그리고 그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이 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미안 그리고 이제 끝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일 인벤 인터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후보 서면 인터뷰였는데 후보가 인터뷰를 몰랐다. 그렇죠. 굉장히 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얘기에 대해서 원래 공약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공약을 안 지켜도 되는 네. 의뢰하는 것처럼 이제 취급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내용이었죠. 이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이 선거 판세도 휘청거리게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얘기들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쏟아냈는데 근데 이런 지금 윤석열 관련 논란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같은 기간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관련 키워드가 제목으로 올려왔을 때 그 제목을 쭉 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컸기 때문에 이 다른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 썼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이 논란들을 다루었나라는 것을 쭉 들여다봤을 때 일단 12월 28일 윤석열 후보 관련 보도는 윤석열 따옴표, 이재명은 대장동을 설계 기획 지시한 몸통, 그리고 김종인 따옴표, 당대표는 선거 승리 이끌 책임 경고 메시지, 그리고 윤석열 따옴표, 아내가 기자회견 결정,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 그리고 윤 비서실 정무기능, 김종일 직할 상황본부로 옮긴다. 네. 윤석열 후보나 이제 국민의힘 관련 뉴스는 이게 다였고요. 그리고 29일, 김건희는 쩐주, 합당한 결론 내야, 수사 가이드라인 준 박범계,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 야 의원 절반이 통신조회 당했다. 이런 기사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따옴표, 직분 따라 박 전 대통령 수사, 인간적으로 대단히 미안. 이런 기사 등이 있었습니다. 30일 보도인데요. 공수처의 야 표적 사찰, 의원 단톡방, 청년단체까지 들여다봤다. 김건희 건 계속 수사, 또 가이드라인 던진 박범계. 김종인, 이준석 내일 오찬회동, 윤석열도 참석하나.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1일에는 입 거칠어진 윤석열,
이가 막 던지는 공약은 부도엄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렇죠. 다뤘던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관련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이준석 따옴표 좋든 싫든 우리 후보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따옴표 정권교체 간절함으로 국민 승리 변화 이끌겠다. 그리고 3일 오늘자죠. 네. 오늘자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따옴표 저부터 바꿀 것 약자 품는 따뜻한 보수 강조. 이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가 다른 언론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인 포화를 받았는데 아유, 장난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딱 3건 있었거든요. 30일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정권교체 응답 49.2%인데 윤 지지율은 29.3%. 그리고 31일에 야당 이재명 아들 대입 의혹 검증도 않고 문제 제기, 야당 의원 66명 고발, 그리고 1일 사설로 포퓰리즘 융단 폭격 이재명, 거친 말 오만 태도 윤석열 더 이상 안 된다. 딱 이렇게 3건 비판 기사가 있었고, 그나마 한 건은 이재명 후보와 이제 양념밥 후라이드 반식으로 적당히 이제 섞어서 이제 낸 거죠. 이게 지금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같이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언론에서 좀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 건들 중에서는 국민의힘이 검증도 않고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 제기를 한 거를 제외하고는 제목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을 쓰지 않았어요. 네. 조선일보는. 근데 저는 사실 그 언론의 정파성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결국 그 정파성을 안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 구조가. 네. 네. 아니 자로잔뜻한 중립? 그건 정말 매체가 소수일 때나 가능한 얘기지. 지금처럼 여론이 파편화돼 있는데 막 갈기갈기 찢기는 마당에 중립 아니, 이러고는 가랭이가 찢어질 일이지. 자로잰 듯한 중립이 저는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정과 객관의 개념은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파성으로 이 조선일보가 우리 신문은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환영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조선일보의 문제는 불편부당이라고 써놓고 지금 이러니까 더 나쁜 거라고 좀 보거든요. 게다가 지금 정파성은 정파성이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저널리즘의 기본이 안 된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보기에는 뭐 논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며칠 지난 이후에는 굉장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파적인 건 괜찮은데 사실에 있어서는 좀 명확한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정파적이면서도 정파적이지 않은 척을 하고 또 사실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신뢰도 어떻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실은 아예 그냥 눈을 감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진짜 나쁜 건 지금 그런 조선일보가 다른 곳에 편파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 저 방상훈 형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했다고 오늘? 신년사에서 조선일보는 독자로부터 항상 신뢰를 받는 1등, 뭐 공정 뭐 객관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던데. 할 말하는 신문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 압도적 1등 신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신문시장 다 망해서 혼자 압도적으로 1등 하세요. 압도적으로 1등 압도적으로 1등 하세요. 예. 신문에서 예. 비즈 앤 CEO라는 그 지면에 500만 원 정도 돈 받고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배치하고 좀 더 크게 메인에 배치하려면은 돈 더 내야 되고 뭐 그런 걸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죠. 네. 과연 이게 독자로부터 압도적인 신뢰도를 받는 신문이 해야 할 짓인가? 압도적으로 파렴치하세요. 앞으로도. 예, 압도적으로. 상훈이 형 언제 나이 처먹을래요? 정말 사람이. 근데 뉴스타파 이 조선일보 기사 보면 진짜 나이는 많이 처먹었구나. 언제 나이 갚을래요? 예. 진짜 웃긴 게 있어요. 그 예시를 이제 뭐 미디어오늘에 그때 왜 네. 뭐 어떻게 광고 대행사가 이렇게 한 것처럼 조선일보에서 메일을 보낸 거예요. 특집팀 간부가. 그래서 그 대표가 뉴스타파에 제보를 했는데, 뉴스타파가 이 해당 대표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모기업의 비서실이다 라고 해가지고 조선일보 특집팀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거를 대화로 재구성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조선일보가 이 견본을 보내줘요. 그래서 노란 거는 좀 작아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이라고 처음에 견본을 보내왔길래 네. 500만 원 내면은 빨간 네모 친 거는 머리 기사, 파란 네모는 그 하단 기사, 노란 네모는 아주 작은 박스 기사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내면 그 빨강 네모 크기로 나가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선일보 그 담당 기자가 500만 원은 노랑 네모고 빨강이나 파랑 네모로 나가려면 빨강은 2천만 원, 파랑은 1,000만 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짓을 하면서 무슨 아주 친절하게 옆에 가로 열고 VAT 별도. 예. 부가가치세 별도. 예. 이게 아주 이런 데서 무슨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요. 뭐 오늘 이렇게 또 신년 방송을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예, 그래요. 정신들 차리고 새해도 뭐 신년사 보니까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데는 MBC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한겨레는 뭐라고 그래요? 한겨레는 약간 제가 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한데요. 뭔 소리라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도 한번 봤는데.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스테레오 타입이긴 한데 제가 약간 좀 아니 지금 스테레오 타입을 얘기할 땐가? 언론계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신뢰 회복 얘기합니다 보니까 한겨레도.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조를 다지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문 발행부수 거품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경영 전반의 불투명성을 제거했다. 근데 제가 조금 그랬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언론 위에 언론 역할을 한겨레가 자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전체 언론의 신뢰 수준을 끌어올리는 언론 위에 언론 역할을 한겨레가 자임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역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독자와의 소통을 좀 잘하고 더 신뢰받는 언론을 하기 위해서 네. 더 고민을 한다.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언론 위에 언론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은 우리 저기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왔다고 좀 자각하시죠. 그냥 정의당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당도 나름대로 뭐 당부가 있지 않겠어요?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는 전체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잇는 허브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하려는 방법은 뭐냐면은 너희들 기분 나쁘게 했다고 비난하지 마. 이렇게 너무 비난하지 말고 다 한 대 아우르라고. 여권 지지하는 사람들 꼴같지 않아 보이는 줄 잘 아는데 그 사람들 다 배제해놓고 누구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좀 설득하면서 같이 가든가. 왜 그렇게 저 친구들은 저 새끼들은 다 무슨 빠고 그리고 뭐 표리부동하고 어떤 이념과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간다라고 손가락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지. 윤석열이가 집권 하면 또 다 그냥 또 하나의 공동체 꼬뮌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도움 없이 어떻게 그냥 너희들 혼자 잘했다고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에이, 안타깝습니다. 이성진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미리다님 3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러면 진짜 웃기긴 하겠다. 부자 되고 싶다니 5,000원 감사하고요. 네. 예. 어쨌든 한겨레가 모든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들, 시민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엘리티즘 버려야 됩니다. 버리세요. 그는 버리시고 그렇게 민주진보 진영의 공영 언론으로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잘난 척 해봐야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잘난 척도 잘난 척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